이거를 소위 그거 없이 완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그런 어떤 재량에 대한 거, 행정적인 재량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공직자가 특별히 윤리적이고, 또 뭐 이런 그걸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행정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저희가 국회의원 할 때, 동네에 경로당이 있었어요. 양로원 비슷한 경로당인데 그냥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여러 분 계신 데였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거기서 밥도 해 드시고 뭐 이렇게 같이 지내시고 여기 이게 흥분해서 옆으로 되네. 그건 이게. 또 새니까 다음에.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내 생각은 그 성매매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어쨌든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가슴이 아프냐면 어차피 그 여성들이 자기 몸을 자산이라고 그럴까 해서 어쨌든 그 성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왜 그 뜯어먹는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요? 그 포즈. 포즈들 배만 인신매매범 뭐 등등 이런 많죠. 포즈만 배가 부르고 이 사람들은 거기 노예처럼 사는 게 나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위험한 이게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차라리 공창제도를 도입해서 그 사람 하나하나에다 다 나라에서 그 영업권을 뭐 그거를 주어서 각자 자기네들이 자기 영업을 세금 당당하게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안 될까? 난 그게 궁금해.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그렇지. 이를테면 다 저도 중간에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남성 중에 특별히 그 여성을 유혹하는 기술이 없는 남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은 진짜 뭐 여성들을 어떻게 잘 유혹하고 잘 홀려가지고 아주 그 여러 가지 뭐 로맨스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그 여성에게 약해서 그 앞에 가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쪽을 못 써. 쪽을 못 쓰고 근데 뭐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욕구가 이제 터져갖고 큰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진짜 그래갖고 이제 뭐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사실은 그 서로 간에 여성들은 또 여성들대로 다른 능력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부족하고 그런데 그냥 이거라도 뭐 성에 대한 인식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옳으냐 그르냐 뭐 이게 뭐 여론이 좋으냐 나쁘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여성들 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중간에 다 털리잖아. 그 포주들한테. 가슴 아프죠. 그게 나는 가슴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건모 씨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게 뭐 아무도 증거를 우리는 뭐 누가 죄가 있느냐 없니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사건이 생겼나 난 그게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건모 씨는 맞아. 결혼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같은 경우 여성이 그 자리에서 불쾌하면 노. 그렇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 노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렇지. 일단은 그렇게. 그 구조는 왜냐하면 마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마담한테 잘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그 사람들을 자기 1인 창업을 하게. 이런 사건도 애초에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글쎄. 아니야, 근데 이거 보면요. 외국도 추문 스캔들 보면 여성들이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그냥 뭐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 자기가 성적 놀이개가 됐다가 나중에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그걸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옛날에 무슨 뭐 외국에 무슨 뭐 수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나는 김건모 씨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그 결혼을 나는 왜냐면 그 김건모 씨 엄마의 조금 패냐 살짝 그 아들 교육을 나는 잘 시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탁 터지니까 뭐 딴 잘잘못이 나는 그 김건모 씨 결혼할 그 배우자 있잖아요. 결혼 뭐 했나는 배우자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뭐예요? 뭐냐고 사실 남자가 50살까지 혼자 지내면서 그 주변에 뭔 일은 없었겠냐고 그렇잖아요. 동의하죠? 남자가 혼자 50살까지 있다 보면은 그동안에 뭐 무슨 일이 없었겠냐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김건모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과거를 좀 묻고 나랑 하여튼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나는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응? 그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이 풀었으면 될 문제 법적인 건 우리는 뭐 참여할 저 능력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인 될 사람한테 좀 김건모 씨랑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내가 너무 또 남자 편만 들었나? 그러니까 지금 누님 생각이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화목한 화합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 많은 분들의 인식인데 우리가 조금은 누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맞아. 우리나라가 특별히 남의 잘못에 아주 어떻게 보면 쌍지팡이 짚고 맞아. 뭐 욕을 하고 나서는 나라인데 그것이 더군다나 연예인인 경우는 더군다나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정말 피곤하지 삶이 그지 그냥 모든 게 비판 아니 대상이고 근데 그 대한민국 연예인이라는 게 왜 그러냐? 왜 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어떤 연예인 하나가 그래요 저한테 아니 그 선배님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예인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엄합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연예인이 조금만 거야. 잘못하잖아요. 퇴치, 매장. 우리가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봤어요. 중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른 나라는 연예인은 거의 다 사고뭉치예요. 마약하는 친구들도 엄청나죠. 아 그래? 태반이 마약들 하죠. 그래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국민들이 분노해요. 연예인이 조금만 잘못하면. 왜 그럴까? 아,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봉건적 계급의식이나 이런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제가 그랬죠. 직업은 평등하지 않다고요. 대한민국은 산업공상이 있고, 이제 가장 높은 직업이 있잖아요. 응? 소위 공무원이나 판사나 뭐 장관이나 이런 높은 직업이에요. 낮은 직업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은 아주 낮은 직업이에요. 아니 내가 보기엔 연예인이 제일 꼭대기. 그래서 방송에서 연예인이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연예인은 나도 바보 같은 짓 하고 퀴즈에서 못 맞추고 뭐 막 이러면 아주 좋아하세요. 아이고 모자란 것들이 저것들이 원래 저 아래 것들이라 저렇다. 그리고 거기서 똑똑한 척하면 재수 없어해요. 진짜.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소위 허접하게 생각하는 이 연예인들이 이 대중매체 시대에 자본주의 세대에서 잘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생각하던 녀석이 청담동에 몇백억짜리 빌딩 샀다 그러고 막 국민들이
웃으면서 약간 불편해요. 그 사실이. 그러네. 바보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사네. 그 되게 그 좋은 직업인가 봐. 배 아픈 야, 거지? 연예인들 조금씩은 배 아픈 거지? 배가 조금 아프죠. 그 약간 잘못하잖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게 나가 임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그러한 어떤 근데 외국은 연예인이라는 걸 무시하는 경우가 없죠. 외국의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바보 같은 짓 일부러 절대 안 해요. 저희도 텔레비에 나가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래요. 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집에서 부인하고 좀 싸우던 얘기, 뭐 안 좋은 얘기 이런 거 좀 하세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 이런 그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 인식 속에 우리가 아직도 많이 함몰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그런 평등 의식을 갖고 어떤 직업이든지 제가 그 얘기 저희 장인이 결혼할 때 따님이 이렇게 연예인이랑 결혼하면 연예인 사회를 보시는데 동상 옛날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지. 저희 장인어른은 공무원 하셨어요. 근데 뭐 특히 공무원 아니에요. 폼을 많이 잡고 다니시는데 그건 좀 깨신 거예요. 저보고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관을 해도 한심한 사람이 있는 거고 남대문에서 짐을 나르는 짐꾼도 훌륭한 분이 계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정군이 배우를 하더라도 나는 훌륭한 배우가 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셔서 저는 사실 굉장히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내심 기뻤고 그래서 참 저희 장인과 아주 친하게 뭐 술도 같이 많이 하고 진짜 아주 가까운 장인 사이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도 그래서 부인하고 사이가 좋으시구나. 네, 뭐 그렇죠. 알았어. 네. 그러면 오늘 하여튼 김건모 씨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뤄봤는데 그 연예인들의 이제 그 뭐랄까 사생활 문제라 그럴까 그게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연예인. 아니 뭐 관심이 되게 있다고. 왜냐하면 잘못을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서 너무 크게 분노하지 안 했으면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없는 게 바로 민주사회거든요. 다 똑같은 직업, 똑같은 우리는 높은 직업, 낮은 직업, 특별한 직업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 세상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여튼 또 여기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미투? 네. 김건모 씨 문제를 기회로 해서 미투 얘기? 그 다음에는 우리 미투 문제를 좀 다뤄볼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